POJ 1265번의 MT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SCC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냐면 일단 SCC를 안다는 건 당연히 DFS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고, 이 얘기는 SCC를 찾으려면 스패닝 트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이런 개념들을 좀 이 문제에서 한 번에 다 다루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미리 좀 풀어봤으면 좋은 문제는 BOJ의 글씨 좀 잘 쓰고, 예. 자, BOJ 2252번 다음에 BOJ 2150번을 좀 미리 풀어보시면 SCC 이에 따라서 DFS 트리 탐색, 왜 DFS 트리 탐색을 하냐면 이제 스패닝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제 사이클에 대한 문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좀 알아야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미리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가 SCC 앞서서 얘기했던 SCC 말고도 이 문제에서는 좀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BFS도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냅색. 이 냅색인데 우리가 기존에 뭐 흔히 접했을 법한 냅색은 뭐 무게가 얼마고 이제 밸류가 얼마일 때 총 가방에 담을 수 있는 전체 웨이트의 썸은 뭐 웨이트의 합은 예를 들면 뭐 100이다. 그러면 뭐 웨이트가 10, 가치가 9, 뭐 5, 3 뭐 이랬을 때 가장 밸류의 합이 큰 걸 갖는다. 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랩스텍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할 내용이 좀 많으니까 우선 이제 SCC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BFS에서 설명을 하고, 첫 번째, 제가 두 번째 이제 랩색은 조금 다른 종류의 랩색이라서 그 세 번째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영상을 몇 번에 끊어서 촬영해야 될지 조금 까리한데 일단 해볼게요. 예. 원래 항상 원테이크를 했었는데, 예. 자, 일단 이 문제는 MT를 가는데 뭐 A는 꼭 B가 가야 나는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문제에서는 뭐 재혁이는 동우가 가야 된다, 내가 MT를 가기 위해선. 근데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는 상당히 가끔 일어나는 문제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조금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어떤 버텍스 V가 있다고 할 때 나는 어떤 버텍스 V 프라임에 대해서 안 예쁘게 그려지지? 어느 버텍스 V가 있다고 할 때 어떤 V 프라임이란 버텍스가 있다면 나는 얘한테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V는 V 프라임이 MT를 가야 나도 간다.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버텍스 두 개와 엣지 하나의 관계로. 자, 이렇게 보면 이 문제는 DFS로만 풀어도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냐, 풀릴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이제 사이클이에요. 예. 1번 크게 그릴게요. 1번, 자, 예제 입력 3번을 보면서 하죠. 예. 지우개. 자, 예제 입력 3번을 보면 2, 3,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5, 4, 자, 총 5개의 버텍스, 그다음에 4명이 버스에 탈 수 있고 3, 1, 5, 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번은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2번, 3번, 이렇게 4번, 5번 이렇게 인덱스 순서
인덱스 아니 버텍스 번호 순서로 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1번 버텍스는 나는 2번이 가야만 갈 거야. 2번은 다시 어떻게 돼요? 3번이 가야만 간다. 3번 입장은 다시 1번이 가야 된다. 이렇게 사이클이 이루어지죠. 이게 SCC죠. 앞에 얘기해드렸던 두 개 2252번, 2150번을 보시면 SCC 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 3명은 무조건 3명이 같이 가던가 간다던가 아니면 한 명도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묶여 있으면.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버스에 탈 수 있는 사람 4명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 탑승 인원이 누구냐 라는 거죠. 그러면 3명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4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최소 탑승 인원하고 그 다음 최소 탑승 인원보다 그 다음 큰 탑승 인원은 4명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나는 3번이 가야 갈 거야 라고 되어 있다면, 근데 만약 여기 5번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때는 5가 되겠죠. 그럼 최소 탑승 인원은 3이 되고 최대가 5가 됩니다. 4는 그 중간이죠.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SCC를 하나 찾았어요. 이때 이 SCC는 1번, 2번, 3번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3번으로 구성되는 SCC에 대해서 최소 탑승 인원은 3명이겠죠. 당연히 SCC. 그 다음 탑승 인원은 4명. 마지막으로 최대 탑승 인원은 5명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찾아야 될 게 SCC예요. 그러면 SCC를 찾았다고 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SCC에서 반대로 인디그리 엣지가 이 부분만 크게 그려볼게요. 원래 이 부분만 크게 그려보면 3번 나는 SCC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나는 SCC니까 3번 입장에서 나는 인디그리도 있고 아웃디그리도 있어요. 나한테 들어오는 엣지 인디그리, 나한테서 나가는 엣지 인디그리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SCC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버텍스로부터 나로부터 인디그리가 또가 있다면, 아까처럼 4번이라는 인디그리가 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SCC3 더하기 1이 돼서 4가 되죠. 이 1은 여기서 왔고 이 3은 SCC로부터 온 거예요. 1은 4에서 왔고 3은 SCC로부터 4라는 숫자가 만들어지죠. 4명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최소 탑승 인원은 3명이지만 SCC에 따라서 버스가 만약에 이 2명밖에 못 탄다. 버스 맥스가 2명이다. 그러면 0명이 타는 거고 버스 입지가 3명이다. 그러면 3명이 타는 거고, 만약에 버스가 좀 더 큰 게 왔어요. 버스에서 5명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하면 여기도 지워지고 4가 아니고 다시 5에 대해서 더하기 1이 오는데 이건 5죠. 자, 이러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탑승 인원은 3명이 아니라 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SCC를 찾는 방법입니다. 예. 요번에는 사르코즈, 타잔 2가지 방법 다 이 문제 푸는데 쓸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타잔 방식으로 해볼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DFS로 탐색을 합니다. 특정 노드에 대해서. 근데 DFS로 탐색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V가 항상 들어가죠. 탐색할 때. 그럼 그때 visited, 우리는 방문했다, 많이 나오죠. visited. 예. 에 대해서 우리는 T, 방문했다 라고 하고, 예. 앞으로 갈 노드 T, 다음에 이거는 TV,
가려는 노드, 여기는 어떻게 돼서 엣지에 대해서 뭐 V를 하면 앞으로 갈 노드가 나온다고 치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비지티드 V를 했다고 true면 이때는 뭐예요? SCC를 찾는 거죠. SCC를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아까 그렸듯이 1번, 자 2번, 3번으로 갔어요. 다시 3번은 1번으로 가죠. 자, 어딘가에서 탐색을 했든 간에 그냥 1번부터 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스택에 1번이 들어와 있고, 자, 비지티드는 쭉 배열이 있어요. 1번, 2번, 3번, 뭐 인덱스라고 치고 밑에가 값이라고 하죠. 좀 긋고 1번 DFS를 방문했어요. 비지티드 true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방문해요? 자, 2번 스택에 쌓쳐. 2번 방문했어요. 비지티드 true로. 3번 방문을 하죠. 비지티드 true고 3번도 들어가요. 스택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번이 가보려고 했더니 3번이 가리키는 TV는 어떻게 1번이죠. 근데 가보니까 true인 거죠. 그럼 이제 찾은 거예요. SCC를 찾았구나. SCC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스택에 이 순서로 돼 있다고 하면 3번의 TV는 DFS를 더 가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1, 3, 1, 2, 3 이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스택 가라는 방향 위쪽, 그래서 3, 2, 1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 TV 지금 값은 조금 왼쪽으로 보면 TV는 1인 상태죠.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탐색을 하기 때문에 트리가 아니지. 그래프에 속해 있는 이 버텍스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탐색을 하게 돼 있어요. 즉 패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버텍스 V에서 쭉쭉쭉쭉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V 프라임까지 어떤 패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스택에 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V 프라임이 만약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V가 됐다 라고 하면 이런 엣지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스택에 쌓아놓고 그걸 다시 TV 1번을 찾기 위해서 쭉 아래쪽으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SCC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잔 방식으로 DFS를 통해서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SCC를 찾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SCC를 찾았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1번,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알았어요. 2번, 3번. 자, 이게 얘네 세 개가 SCC고 SCC 안에 1번, 2번, 3번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치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버스에 태울 수 있는 최대 사람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 SCC 찾으면 3이라는 숫자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부터 뭘 해야 되냐면 이 3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4번이란 애가 만약 아까처럼 있었다고 하면 이 4번은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탑승한 인원에. 왜냐하면 얘네들 3명이 다 타고 4번도 탈 수 있잖아요. 3번 입장에서는 4번이 타든 말든 얘는 MT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SCC 숫자 처음에 최소값, 버스에 탈 수 있는 최소 탑승 인원수는 3명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엣지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2, 3, 1, 5, 4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엣지를 만약에 이 문제에 표시를 하면 총 5만큼의 배열이 있겠죠. 번호랑 일단 인덱스랑 좋으니까 0번도 하나 추가하죠. 1번이 되면
여기에 2번 이렇게 엣지를 표현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from 1번에서 to 2번으로 가는 엣지가 있다는 걸 1차원 배열로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의 버텍스는 하나의 엣지만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아까 얘기했던.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조금 너무 많이 적어놓은 게 많으니까 좀 지우고. 그럼 지워 좀 지지 좀 2개. 너도 좀 에이, 드래그로. 자, 이제 SCC는 찾았어요. SCC 찾고 우리는 SCC에서 이제 최대 값까지 가는 여정을 이제 어떻게 코딩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엣지가 있다면 그냥 이 방향으로 탐색을 하면 되겠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여기 1번으로 오는 엣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6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 그림대로라면 예. 네, 7번 뭐 이렇게 계속 뭐 있다고 치죠. 5번. 예, 뭐 여기는 9번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문제에서 정의한 거는 나는 누가 가야지만 나는 MT를 가겠다기 때문에 엣지는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즉 나로부터 나가는 아웃디그리 어떤 버텍스가 있을 때 나로부터 나가는 아웃디그리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리버스 거꾸로 바꿔서 인디그리로 바꿔주는 거죠. 즉 어떤 엣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떤 버텍스 사이에 얘가 엣지가 있다고 하면 이걸 거꾸로 하는 리버스 뒤집은 엣지를 우리는 리버스 엣지로 정의를 하고 이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예제에서 입력을 받을 때 이걸 엣지로도 만들고 반대로 리버스 엣지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SCC를 찾은 다음에 SCC를 찾을 때까지는 타잔 방식으로 KRZA였나? SA였나? 헷갈리네. 지우고 확실하지 않은 거. 찾은 다음에 반대로 우리는 SCC로부터 탐색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BFS로 탐색을 해나가는 거예요. BFS 탐색을 해나가는데 뭘 가지고? 리버스 엣지를 가지고. 근데 리버스 엣지는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의 예제 입력을 애초에 받을 때부터 엣지를 입력받고 그에 반하는 반대 방향인 리버스 엣지도 똑같이 쓰죠. 반대 방향인 리버스로 가는 엣지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SCC는 일단 타잔 방식으로 찾고 DFS로 찾은 다음에 그 DFS를 찾은 다음에 SCC로부터 다시 리버스 방향으로 VFS를 진행을 해서 하나씩 SCC에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3이죠. 더하기 1, 얘는 4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3은 이 3개로부터 오고 그럼 반대로 뭐가 또 있겠어요? 1 더하기 1이 있어요. 얘는 6 더하기 1이 또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7 예. 반대로 더하기 1이 또 올 수 있어. 5도 올 수 있고 다음에 9까지 와야 이제 탐색이 끝난 거죠. 그럼 3, 4, 5, 6, 7, 8 해서 8이 돼요. 그럼 3부터 4, 5, 6, 7 이게 실제로 버스에 탑승 가능한 수입니다. 예. 자 이제 여기까지 아까 얘기했던 1단계 SCC 그리고 C 2단계 BFS를 통해서 버스에 탈 수 있는 인원을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예. 요 리버스 엣지가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냅색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죠. 여기서의 냅색은 기존에 우리가 풀었던 냅색하고 조금 달라요. 예, 조금 다른데 어떤 게 다르냐면
SCC가 이제 여러 개인 거예요. 예, 생각을 해봐야 돼. SCC가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였잖아요. 근데 SCC가 여러 개일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걸 마지막으로 해결을 해야 이 문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 끝에 있었던 세 번째 냅색. 냅색 문제인데 어디 보니까 이걸 보고 제로원 냅색이다 이렇게 제로원 냅색을 사용해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걸 봤는데 같은 방식인지 다른 방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푼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요거는 처음부터 써 있었는데 이게 예제 입력 3번입니다. 예제 입력 2번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자 한번 그려볼게요. 1번 있죠. 위에가 번호, 버텍스 번호. 얘가 이제 데스티네이션 투 버텍스죠. 자 1번 입장에서 나는 2번이 있어야 갈 거야 이렇게 하죠. 2번 입장에서는 나는 3번이 있어야 간다. 3번 입장에서 나는 4번이 있어야 한다. 4번은 다시 5번, 5번은 다시 6번, 6번은 다시 7번입니다. 7번에서 드디어 이제 SCC가 나타나서 4번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7번을 보면 이제 7번에 8번으로 가죠. 8번을 봤더니 다시 8번도 7번으로 와요. 그래서 9번을 봐요. 이제 9번을 봤더니 9번은 또 8번이 가야 간다고. 근데 다시 여기서 10번도 생겼는데 10번은 8번에 연결돼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SCC가 나타나요. 11번이 있고 11번은 12번을 향해 있습니다. 12번은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를 가리키는 엣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것도 SCC 하나인 거예요. 자, 이제 예제 입력 2번을 보면 SCC가 두 개 등장해요. 첫 번째 SCC 1번은 4번부터 5번, 6번, 7번을 가리키는 SCC예요. 얘는 4, 5, 6, 7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SCC 2번. 넘버 2는 12번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엣지를 갖고 있죠. 그러면 두 개예요. 자, 그러면 아까 2번 BFS 풀이를 봤을 때 SCC면 4번이 하나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8, 9, 10, 그 다음에 1, 2, 3을 따지면 총 더하기 6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탈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4번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이 되겠죠. 예. 이게 SCC 1번에 속하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숫자죠. 그럼 반대로 SCC 2번의 경우에는 한 명이 타거나 혹은 두 명이 타는 거죠. 11번 하나로부터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됐어요.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져요. 근데 보면 SCC 넘버 1에 속하는 모든 숫자들은 문제 예제 입력 2번에서는 12,3이라는 거죠. 버스에 탈 수 있는 최대 인원이 3명이에요. 그러면 3명이란 얘기는 SCC 넘버 1에 속하는 모든 숫자들은 여기에 속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제 SCC 1번은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도 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SCC 2번으로 가면 이때는 2가 탑승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SCC는 사실 찾는데 어떤 순서가 있지 않아요. 예, SCC는 탐색하는 순서에 따라서 항상 같은 SCC를 얻을 수 있지만 SCC 자체는 그래프상에서 어떤 오더가 있지 않습니다. 즉, 이거 끝에서부터 찾으면 여기가 1번이 되는 거고요.
중간부터 찾아도 사실은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다 비지티드만 맞게 체크해 놓으면. 예. 그래서 사실 여기는 편의상에 이제 SCC 1번, SCC 2번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SCC의 순서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왜 SCC가 순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바뀌냐면, 파우치라고 하죠. 주머니에 두 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탈 수 있는 게 11명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구슬이 4번 구슬도 있고 5번 구슬도 있고 6번 구슬, 7번 구슬, 8번, 9번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서 안 보이네. 여기는 두 번째 구슬에는 이제 하나, 두 개가 있다고 치죠. 자, 이게 파우치 1번이고 이게 파우치 2번이에요. 이렇게 주머니가 두 개가 있다고 치고 각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만 뽑아요. 한 개의 구슬만 뽑아요. 꺼낸다고 하죠. 뽑는 게 보다 꺼내요. 그래서 각 주머니에서 한 개씩인 거예요. 각 주머니에서. 그래서 최대값이 되는 경우. 근데 이 최대값은 어디다? 11을 넘지 못한다.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11이라고 하면 우리는 만약에 1번 주머니에서, 재난이가 항상 제일 바쁜 것 같아요. 1번 주머니에서 만약에 4를 꺼냈다고 하면 남은 숫자는 어떻게 돼요? 7이 되겠죠. 왜? 얘는 뭐다? 11 빼기 4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2번 파우치에 주는 거죠. 야, 7이 최대 숫자야. 그러면 2는 1번을 뽑았을 때는 6이 남죠. 예, 이제는 7 빼기 1. 2번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5가 남아요. 얘는 7 빼기 2. 근데 더 이상 파우치가 없기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5번이랑 번 숫자를 줄 데 없고, 만약에 1번 파우치에서 4번을 골랐다고 하면 4 더하기 2는 6이 돼요. 그래서 1번 파우치에서 4번을 뽑았을 때 최대한 탑승 가능, 이 버스의 최대 탑승 인원은 1번으로 파우치 1번에서 4가 오고 파우치 2번에서 2가 오는 6이 됩니다. 근데 5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꼭 4만 뽑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5를 뽑았으면 6이 다시 파우치 2번한테 가고, 여기서도 여전히 최대값은 2가 되겠죠. 자, 4만, 또 5만 뽑을 량이 없잖아요. 쭉쭉쭉쭉 가서 어떻게 돼요? 9를 뽑으면 남은 2가 뒤로 가고, 2를 뽑은 게 최대값이니까 여기도 11이 되죠. 9 더하기 2. 그 다음에 10을 뽑았을 때 이제 한 명 한 자리 남죠? 두 번째 파우치로 한 자리가 건너가요. 자, 그러면 1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을 뽑으면 이제 0이 되죠. 이 경우에는 만약에 3번이 있다고 하면 3번으로 갈 필요가 없죠. 더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10 더하기 1에서 11이 됩니다. 예, 이걸 냅색으로 구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냅색이 어떻게 되냐면, 루핑을 하는데, 처음 루핑을 하는데 이제 오른쪽을 좀 지우고 왼쪽을 좀 지우죠. 왼쪽을 좀 지울게요. 거의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루핑을 할 때 이제 SCC로 찾은 다음에 SCC마다 BFS로 탐색을 해서 최대 인원이,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뭐 3, 아니면 아까 예제입력 2번처럼 4일 때 BFS로 하나씩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엣지가. 4에서 5, 6, 7, 8, 9, 10까지 늘었죠. 그러면 이게 다 한 바구니, 한 파우치, 한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고 치고, 얘가 1번, 그 다음에 2번은 1하고 2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루핑을 하는데,
파우치를 갖고 있는, 아마 문제에서는 풀 때 코드엔 올 파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올 파우치가 있고, 파우치 하나를 골라서 하나를 뽑아요. 하나를 뽑고 하나를 뽑고 어떤 값 V를 뽑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얘가 전체 탑승 인원보다 작다면, 어떤 탑승 인원이 있을 때 이것보다 V가 작으면 탑승 인원 빼기 이게 0보다 클 때 이제 다음번 파우치를 뽑으러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냅색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냅색이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의 냅색이 됩니다. 자, 이제 좀 코드를 보면서 조금 자, 이제 코드를 좀 봐볼게요. 버텍스의 수, 그 다음에 버스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수, 그 다음에 엣지, 방문했는지 확인할 비지티드. 여기서 중요한 게 리버스 엣지. 예, 리버스 엣지는 아웃디그리가 2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를 하고, 루트는 같은 SC에 속해 있다면 다 같습니다. DP는 후에 냅색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엣지를 입력받고 쭉 내려가서 42라인 엣지를 입력받습니다. 엣지를 하나 입력받죠. 그래서 i가 프롬이고 엣지 i가 to 버텍스를 뜻해요. 자, 그럼 이때 아까 리버스 BFS를 하기 위해서 리버스 엣지가 필요하죠. 리버스 엣지가 널이면 이제 어레이스 하나 만들어주고 리버스 엣지에다가 넣어줍니다. 예. 그리고 올파우치 어레이스 선언하고 이제 여기까지 52라인 정도까지 오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입력은 다 받았고 필요한 변수들을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건 이제 solve2 메소드에서 풀기 시작합니다. 자, SCC를 사전 방식으로 DFS를 찾기 위해서 스택을 하나 선언을 하고 이제 방문하지 않았다면 1번부터 하나씩 방문해 보는 거예요. 자, 타잔으로 가볼게요. 타잔으로 가서 버텍스 V를 방문하려고 가봤더니 이미 방문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얘가 SCC일 수 있죠. SCC에 포함되는 버텍스일 수 있죠. 예. 그래서 루트로 가보는 거예요. 정말 루트로 이 버텍스 가봤더니 0이야. 0이라는 얘기는 아직 이 버텍스 V가 어느 SC에 속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버텍스가 가리키는 엣지도 가봅니다. 가봤더니 얘도 루트가 0인 거죠. 그러면 이때는 SCC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SCC를 만들고 이 SCC를 전체 올 SCC에 넣어주죠. 그 다음에 SCC에 버텍스 V를 넣고 이제 V 위치를 찾았으니까 그냥 V를 루트 값으로 사용을 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SCC를 찾았으니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었죠. SCC 찾을 때 스택에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를 봤더니 비지티드가 T가 나왔어 라고 하면 여기는 넣지 않고 이 1이라는 값이 어딘가 밑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스택으로 내려가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SCC를 찾았으니까 이제 스택을 거꾸로 탐색해 보면서 하나씩 스택에 있는 애들을 다 SCC에 넣는 거죠. 그리고 루트는 V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SCC를 하나 찾았어요. 근데 만약에 비지티드가 T가 아니면 이제 방문을 했으니까 비지티드를 T라고 하고 스택에 놓고 다시 리커시브로 계속 SCC 사전이 호출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전 코드 위치로 돌아가서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69라인이 끝나서 70라인까지 오면 이제 SCC는 다 찾았고 찾은 SCC는 올 SCC에 저장이 돼 있어요. 예. 저장이 돼 있죠. 그럼 SCC 하나마다 SCC 꺼내서 파우치를 하나 만들고
파우치에다가 SCC 사이즈를 넣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파우치 주머니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올 파우치가 이런 파우치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고, 파우치에 SCC 사이즈를 넣는 건 가장 작은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최소값. 이것보다 작은 값은 없어요, 이 파우치 안에. 예. 그래서 뒤에 이제 냅색 할 때 나오는데, 이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값은 SCC 사이즈보다 작은 값은 없어요. 최소값이 이겁니다. 따라서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어떤 숫자 K가 이것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이 파우치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예. 뒤에서 조금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파우치에 이제 실제로 4, 5, 6 이런 숫자를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처음에 어레이 DQ에다가 SCC를 넣는다는 얘기는 이제 4, 5, 6, 7이 이렇게 q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BFS로 탐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Q에서 하나 꺼내고 리버스 엣지가 없으면 뭐 할 게 없고, 리버스 엣지가 있다고 하면, 근데 이 리버스 엣지로 간 데스티네이션 2V가 어떤 SCC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얘는 이제 사전 SCC하고 연결되어 있는 버텍스인 거죠. 버텍스 연결해주고 랭스를 하나 증가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리버스를 가봐야 되니까 2V도 넣어주고 Q에다가, 그리고 추가된 랭스도 넣어주죠. 이제 4에서 이제 5가 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SCC에 속하는 최소 타는 사람 수부터 하나씩 증가해서 최대 타는 수까지 가보는 거예요. 대망의 DP. 자, DP를 쓸 거, 이제 DP의 첫 번째는 올 파우치 사이즈, 그 다음에 K는 K 플러스 1. 네. 뒤쪽은, 자, 그 다음에 DP를 계산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다 마이너스를 초기화하고 이제 냅색으로 갑니다. 자, 냅색에는 파우치 인덱스 이제 연보부터 시작하죠. K는 탑승할 수 있는 사람 수. 자, 파우치를 받아서, 파우치는 한번 냅색을 할 때마다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사이즈랑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0번, 그 다음에 파이가 0보다 작다고 하면 이제 다 태웠기 때문에 더 태울 수 없는 거죠. 최대치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고, 반대로 이제 DP, 여기는 왔던 데다 라고 하면 굳이 또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DP에서 파우치 인덱스하고 K값을 계산된 값을 리턴해 줍니다. 요 루틴을 빼먹으면 이제 타임아웃으로 중간에 한 21%인가? 그때 중간에 끊어졌던 걸로 기억이 돼요. 메모리제이션을 해놓지 않으면 계산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냅색을 시작을 하죠. 즉 인덱스 1, 지금 인덱스 파우치에서 그냥 넘어가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파우치에서 하나도 안 꺼내고 두 번째 파우치로 넘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안 꺼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2번은 지금 인덱스 파우치에서 무조건 하나를 꺼내는 케이스를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꺼내서 볼이 있을 때 이 공을 꺼내는데, 이 공을 하나씩 꺼내서 K보다 작으면, 즉 탈 수 있는 최대 숫자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 볼 값을 K에서 빼주고, 왜냐면 이만큼 탔다고 보는 거죠. 이 볼에 써있는 숫자만큼. 그리고 다시 냅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냅색을 다 리커전을 하고 나면 이제 R1하고 R2 중에 최대값을 찾게 되고, 이 최대값을 리턴을 해주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